안녕하세요. 알고 하는 투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한국조선업이 왜, 어떻게 주도 테마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10조에서 각각 40조, 30조로 상승했는지 그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업의 비즈니스 구조부터 이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업은 제조업이지만 아주 독특한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주산업, 장치산업, 그리고 긴사이클이라는 세 가지 핵심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1. 주문을 먼저 받는 수주산업.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미리 만들어서 재고로 쌓아두고 파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선업은 선주의 구체적인 요구를 먼저 받아야만 설계와 건조가 시작되는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수주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현재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앞으로 몇 년간의 일감을 보장해주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 조선업은 축구장 여러 개에 달하는 도크시설부터 모든 건조 과정에 엄청난 자본이 투입됩니다. 이런 장치 산업의 특성상 생산 능력을 단기간에 늘리거나 줄이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선박 한 척을 만드는 데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에서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까지도 걸리는 긴 생산 기간이 소요됩니다. 3. 긴 교체 주기. 마지막으로 선박의 평균 수명은 약 20에서 25년으로 매우 깁니다. 이는 한번 배를 발주하고 나면 다음 교체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조선업은 약 20년을 주기로 대규모 교체 수요가 몰리는 장기 순환 사이클을 보입니다. 현재 조선업의 호황도 과거 2000년대 초반에 건조된 선박들의 교체 시기가 돌아오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독특한 구조를 가진 조선업은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까요? 조선업의 주요 고객은 크게 해운사, 에너지 기업, 그리고 각국 정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고객은 필요로 하는 선박의 종류와 발주 특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1. 대형 해운사.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대형 해운사들은 조선업의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이들은 주로 컨테이너선과 같은 상선을 대량으로 발주합니다. 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엑소모빌, 쉘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주요 고객층입니다. 이들은 주로 LNG 운반선이나 원유 운반선 유조선을 발주하며 특히 해상 원유 생산과 저장에 쓰이는 FPSO 같은 대형 해양 플랜트를 주문하기도 합니다. 3. 각국 정부 및 해군. 각국 정부와 해군 또한 중요한 고객입니다. 이들은 군함이나 잠수함과 같은 특수선 시장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다양한 고객들의 발주가 실제로 어느 나라 조선사로 향하는지 글로벌 경쟁 구도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조선업의 경쟁 환경은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강 체제로 굳어졌습니다. 전 세계 선박 건조 능력의 대부분을 이 두 나라가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양국의 경쟁 분야는 명확하게 나뉩니다. 중국은 저렴한 원가와 대규모 생산 능력을 앞세워 범용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LNG 운반선, 친환경 추진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고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2024년 한국 조선업 호황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수요 변화가 한국이 가장 잘하는 분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조선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AI 혁명, 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지정학적 변화,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리며 전방위적인 수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AI 데이터센터 전력난이 불러온 LNG 운반선 수요입니다.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 시장에 데이터센터 투자 및 운영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구글 검색이 0.3와트시의 전력을 소비하는 반면 챗GPT의 단일 검색 쿼리는 2.9와트시로 거의 10배에 달하는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인데요.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나 소형 모듈원자로 SMR보다 천연가스 LNG 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LNG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를 운송하기 위한 LNG 운반선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2031년까지 400척 이상의 LNG 운반선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이는 LNG 운반선 건조 기술에서 압도적인 한국 조선업의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환경 규제가 촉발한 교체 수요입니다. 국제회사기구 IMO의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 노후 선박 운항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선주들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노후 선박 교체가 강력한 발주 모멘텀을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건조 중인 컨테이너선의 80% 가까이가 친환경 선박일 정도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군함과 같은 특수선 시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해군이 함정 노후화와 자국 내 건조 능력 부족으로 동맹국인 한국 조선소에 군함 유지보수 MRO 및 신규 건조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폴란드,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방산 수출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조선업은 LNG선, 친환경선, 탱커선, 군함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며 전방위적인 호재를 맞이했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공급 측 상황은 어땠을까요? 흥미롭게도 조선업 공급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첫째, 조선소 수의 급감.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조선업 불황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2007년에는 767개에 달했던 글로벌 조선소 수가 현재는 149개까지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특히 LNG선처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역량 높은 조선소는 더욱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습니다. 둘째, 한국 조선소의 높아진 협상력.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조선소들의 협상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현재 한국 조선소들의 도크는 이미 3에서 4년치 이상 일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 조선소들은 수익성이 낮은 주문은 거절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따내는 선별 수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조선사들이 높은 선박 가격, 즉 성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반사이익. 미중 갈등 역시 조선업의 공급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최대 국영 조선소에 제재를 가하고 중국산 선박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선주들은 안정적인 대안으로 한국 조선소를 선택하게 되며 공급자 우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선업의 업황 개선은 경기 순환적 흐름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가 작용한 것일까요? 물론 노후 선박 교체 주기나 해운 운임 변동에 따른 발주 심리 변화 같은 전통적인 순환적 요인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달리 강력하고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어떻게 기회를 잡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부가가치 시장을 장악한 기술 초격차. 이번 조선업 호황은 단순한 선박 건조 물량 증가가 아닌 LNG 운반선이나 친환경 선박과 같이 척당 가격이 훨씬 비싼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이 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영하 163도의 극저온 LNG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LNG 운반선 건조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분야입니다. 또한 LNG와 기존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연료 DF 엔진 기술력을 선도하면서 단순한 조립을 넘어선 핵심 기술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무게중심이 한국이 가장 잘하는 분야로 옮겨온 것이 성공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둘째,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능력.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갑자기 몰려드는 대규모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선소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생산 능력은 한국 조선소가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셋째,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서의 신뢰. 복잡하고 값비싼 선박을 설계하고 오차없이 만들어내며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인도하는 능력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특히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MRO 사업과 같이 과거 실적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한국 조선소의 신뢰도가 큰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새로운 기회.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은 조선업에 지정학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는 국면에서 글로벌 선주들은 한국을 안정적인 파트너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 해군의 군함 건조 계획과 맞물려 동맹국 중 유일하게 대규모 함정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의 군함 유지보수 및 신조 사업에 문이 열리면서 기존 상선 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조선사들이 독보적인 기술력, 대규모 생산 능력,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그리고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업황 호황기에 진입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2024년 조선업 상승기 주도주인데요. 우선 두 회사 모두 과거 저가 수주 물량이 해소되고 수익성 높은 고가 수주 물량이 매출에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선업이 단순한 경기 순환 산업을 넘어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재평가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먼저 HD현대중공업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와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LNG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상선은 물론 특수선과 해양 플랜트, 그리고 선박 유지보수 서비스 시장까지 조선업의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사업 구조는 특정 분야의 부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계 1위 선박 엔진 제조사로서 특히 친환경 선박의 핵심인 이중연료 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이는 선박건조 사업과의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기술 리더십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오션은 강력한 턴어라운드 스토리와 방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나그룹에 인수된 후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과거의 부실을 털어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하나오션에 대한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방산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하나그룹의 강력한 방산 역량과 하나오션의 뛰어난 잠수함 건조 기술이 결합하면서 글로벌 특수선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 미국 내조선 시장을 보호하는 존스법의 특성상 하나오션의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인수는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상선 시장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함정 사업까지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HD현대중공업은 기술 리더십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하나오션은 강력한 턴어라운드와 그룹 시너지를 통한 방산 시장 진출이라는 차별화된 성장 스토리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조선업이 새로운 주도 테마로 떠오른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조선업은 AI와 환경 규제에 따른 구조적 수요 변화, 오랜 불황기를 거치며 제한된 공급,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압도적인 기술력,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구조적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HD현대중공업은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산업 전반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렸고, 하나오션은 방산이라는 강력한 신성장 동력을 통해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알고 하는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